안녕하세요. 아랄레와 주변하천 협력 사례 5개 강좌 중 4번째입니다. 오늘은 아랄레 협력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2년 중앙아시아 5개국은 경제수자원관리, 활용 및 보호에 관한 협력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동협정으로 수자원관리국제위원회를 창설하였습니다. 1993년에는 5개국이 아랄레 지역의 환경정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담보하려는 아랄레 및 연안지역 문제에 대한 청문을 위한 공동행동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제위원회라는 조정기구가 발족되었고 아랄레를 위한 국제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1994년에 중앙아시아 국가정상회담에서는 아랄레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프로그램이 채택되었습니다. 아랄레 유역의 개발에는 엄격한 수자원 보존 정책을 병행한다는 원칙 프로그램 4가지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또한 유럽연합, 세계은행, UN 환경계획, UN 개발계획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와 비정부 기구들의 지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1997년 우즈베키스탄은 시르다리아 강의 물을 저장하기 위한 차르 다라댐을 건설하고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오아시스 농업용 지하수 개발과 수로망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도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1998년 UN 등 국제기구들은 중앙아시아 특별경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동지역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실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환경복구와 개선 노력을 보면은 영내 조직과 국제기구의 활동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1992년 각국의 합의하에 구성된 중앙아시아 국가 간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부터 94년 사이 고발에 관한 아랄레의 비극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형성된 국제기금에 의한 아랄레 살리기 국제펀드와 아랄레 국가 간 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 간 위원회가 설립, 핵심 임무는 중앙아시아 환경보호였습니다. 1997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랄레 국가 간 협의회의 기능을 아랄레 살리기 국제펀드로 통합, 재정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 간 수자원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조직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수자원관리위원회 산하조직과 주요 임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랄레 살리기 국제펀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앙아시아의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현존 수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력하고 아랄레의 위협, 생태, 환경 및 사회, 경제적 사항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2010년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는 총 20억 달러 활동 기금을 출연했고, UN 개발계획,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국 국제개발처를 비롯하여 스위스,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국가로부터 기금을 충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랄레 유역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랄레 유역의 환경 조건과 사회 경제적 사항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아랄레 유역 프로그램 총 4가지 분야에 대한 방향 설정입니다. 여기 내용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아랄레 유역 프로그램 하에 진행될 프로젝트들은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필요와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지역적 차원의 해결 방안 모색 역시 활발히 모색 중에 있습니다. 1996년 개최된 중앙아시아 국가 간 수자원관리위원회, 1996년부터 1999년 동안 각국 지역 단체 대표들의 실무 그룹 회의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우즈베키스탄 생태운동 단체의 탄생과 활동이란 무엇인가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제적, 사회적 발전,
저경제개발, 사회개발, 환경보호 간의 적절한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 우즈베키스탄은 영내 환경보존기구의 출현과 국제 원조사회의 지원, 성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 태동으로 생태 환경에 점차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국가 전략에 반영된 것은 2005년 잠정후생 개선 전략이 시초였습니다. 이후 잠정후생 개선 전략을 보다 구체화한 2008년, 2010년 후생 개발 전략 계획이 2007년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본 계획을 추진하는 데 국제 원조사회의 지원과 개별 공유들의 공적 개발 원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파악, 분야별 공적 개발 원조 유치 계획과 소요 예산, 우선순위, 투자 프로젝트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무상원조 기반의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조치를 결의하여 2010년, 2011년간 우즈베키스탄이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프로젝트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으로 약 34%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 협력이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동시에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이 생태 환경 보존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일은 아랄레로 대표되는 우즈베키스탄의 환경 문제 극복과 국민 보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목표로 하는 환경시민단체 우즈베키스탄 생태운동이 탄생되게 된 겁니다. 생태운동 단체 주요 취지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치, 경제, 사회 계획을 생태적인 시각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생태운동을 추진한 주요 프로그램 6가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생태운동 단체가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9년에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서부터 총 150석 중 15석을 본 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치에서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환경 문제를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8년부터 생태운동은 정부 관료들과 여러 차례 모임에서 생태보존 감사가 제공하는 자료와 국가환경 프로그램 집행부 보고서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구 노력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환경단체나 해외 지원단체의 지원을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2009년 생태운동단체는 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한 후 2010년 회의에서 주요 목표 4가지로 정했는데 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생태운동 소속 의원들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통한 경기부양, 환경감독, 환경손실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을 입법하려고 노력 중이고 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내 환경 관련 법률, 토지 코드화 및 임야보호, 유해 방사성 관리, 지하자원 활용 등을 생태보전 시각에서 새롭게 수정 및 보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아랄레의 미래 전망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